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뉴마이 하우스, 뉴마이 아파트의 정지자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배워가겠습니다. 난방비 줄이는 법. 자, 오늘 같이 나온 전문가분을 통해서 난방비 줄이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닌나이 코리아에 근무하는 정삼진 기성이랍니다. 보일러만 쭉 35년 동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 이 기성이라는 이 직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기성은 그 명칭이 기술직의 네. 그 직급입니다. 네. 그리고 명장 밑에 바로 기성이고요. 네. 기성 밑에 기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직급이 되는데 네. 기술의 성이라고 해서 네. 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명장 안 다셨어요? 명장은 제가 회사 입사해서 달려고 했는데 따려고 했는데 3년 전에 저희 회사의 네. 직급이 명장이라는 직급을 없앴어요. 그냥 예. 명장에 가까운 이제 기성님이라고 그냥 저도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그 보일러의 명장은 한 분이 계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이영수 명장님이라고 저랑 많이 통화도 하고 하지만은 네. 그분 혼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야, 근데 김관동 그럼 그 명장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합니다. 충분해? 네. 충분하네. 그리고 그분은 여기에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보일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보일러랑 콘덴싱 보일러. 그래서 다시 해서 친환경 보일러가 있는데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는 효율이 84%고 그다음에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97%. 일반 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의 차이점은요. 일반 보일러는 바깥으로 열이 다 16%가 다 빠져나갑니다. 16%가 빠져나가요. 네. 그렇지만은 친환경 보일러 같은 경우는 3%밖에 3%만 빠져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반 보일러는 잠열교환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보일러는 잠열교환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열교환기에서 열을 데펴준 것을 잠열교환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전자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주전자 같은 경우 뚜껑을 열어놓으면 효율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주전자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물이 빨리 끓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전자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실에 메인 컨트롤러 앞에 와 있습니다. 컨트롤러 통해서 난방비를 조절할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난방비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돌 난방 방식과 한 가지는 실온 난방 방식이 있어요. 자, 온돌 난방 방식은 방 바닥에 있는 배관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온 난방 방식은 공기 중의 온도를 실온 난방 방식이라 해요. 온도 설정은 실온 난방 방식은 5도씨부터 40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돌 난방 방식은 35도부터 85도까지 온돌 난방 방식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보면은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온도를 30도씩 이렇게 온도를 많이 올려놓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옷은 다 벗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난방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온도는 실온 난방에서 21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21도.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바깥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추운데 지금 방의 온도는 21도고 바깥의 온도는 예를 들어서 영상 10도다, 영하 뭐 5도다 이렇게 했을 때 온도 차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의 온도를 30도로 올려놓고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감기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10도 이상의 온도 차가 나면은 반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온도 차에 의해서 감기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방 같은 경우는 21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반바지 입고 생활을 할 정도 됩니다. 그 난방수 온도를 재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방식이 있고 실내 공기를 재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을 써야지 저희가 난방비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온돌 난방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열 효율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이 실온 난방은 공기 중에 저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 온도라고 했잖아요. 공기 중에 온도다 보니까 실온 난방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단 그런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온돌 난방 방식이 더 좋고 방바닥의 온도니까 물론 실온 난방이라 해서 방바닥의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공기 중의 온도라고 제가 실온 난방 방식을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실온 난방 방식으로 다 지금은 사용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정해주자고요. 실내 온도는 아까 지금 21도로 정하는 게 좋다. 네. 21도. 그러면은 난방수 온도는 몇 도로 설정해 놓는 게 난방비가 절약될까요? 온돌 난방 방식으로 했을 때는 52도가 현재 있는 이 실온 난방의 21도랑 같습니다. 대칭되는 겁니다. 52도. 52도. 예. 52도. 네. 공기 중의 온도는 21도로 설정해 놓으면 예. 되고, 네. 그 다음에 방바닥 온도는 52도. 52도. 예. 이 둘 중에 선택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 되고, 계속 놔두면 됩니까? 그렇죠. 현재 온도가 22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현재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다시 연소를 합니다. 보일러 가동을 해요. 다시 21도로 맞추기 때문에 또 놔두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명장님 다음으로 이제 우리 기성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성님 만나기 전에 어저께 밤에 네.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한 20-30개를 막 검토를 해봤어요. 정보에서 지금 절반은 기성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제 세팅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집단에서 하는 얘기고, 사용자들, 건축주분들 하는 얘기는 30평 기준으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30평 기준으로 보통 난방수가 한 바퀴 도는 게 5분 정도 걸린다. 5분을 작동한 다음에 보일러를 꺼라. 1시간에 5분 틀고 5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난방비가 적게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스타트할 때 연료비랑 연료를 떼고 있는 상태에서 1도씨, 2도씨를 올리는 난방비랑 네.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사실은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 방바닥에 있는 물이 온도가 다 식잖아요. 식죠. 식으면은 이 온도를 데피기 위해서는 15분, 20분, 30분의 시간이 또 걸립니다. 네. 그런 것보다는 이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연료비가 절약된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님, 우리가 지금 싱크대 앞에 와 있어요. 네. 겨울철에 난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수 쓰는 게 또 더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온수를 써야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아마 연료비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고, 자, 온수는 네. 30도부터 60도까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온수의 기능이 어떠냐면은 내가 설정한 온도를 40도를 맞춰 놓게 되면은 무조건 40도로 연료가 가동합니다. 물을 줄여준다고 해서 섞어 쓴다 해서 40도가 30도 되지는 않습니다. 설정이 40도로 해놓으면은 무조건 40도로 가동을 합니다. 최고가 60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부분 보면은 60도로 가동 설정을 하고 이 물을 섞어 씁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섞어 쓰지 마시고 네. 온도를 40도나 네. 41도로 설정을 해놓고 네. 물을 최대로 수도꼭지를 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 물이 41도가 계속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60도로 가동돼서 물을 섞어 쓰는 거랑 60도가 훨씬 더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뜨거운 쪽으로 하면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아, 뜨거워서 다시 중간으로 논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뜨겁게 해도 35도든 40도로 그냥 적당한 온도로 해놓고 그냥 설정을 푸른 해놓고, 온도로 그렇죠. 해놓으면은 난방비가 줄어든다. 찬물을 섞어 쓰지 마라. 그렇죠. 그게 가장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식입니다. 여러분들이 60도로 설정해놓고 이 물을 섞어 쓰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정확하게 수도꼭지가 맞아져야 되는데 네. 이걸 맞추지 못하면은 보일러 꺼집니다. 그래서 찬물이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다른 방으로 가려다가 지금 우리 김 감독이 온수 조절이 뭐예요? 이래요. 처음 들었대요. 몰라.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는 실내 온도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조절하면 되죠? 네. 자, 먼저 난방을 끄시고 네. 이게 가운데 조그스트를 3초간 이게 꾹 누르시면은 네.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능에서 온수라는 게 깜빡깜빡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외출을 한 번 누르시면은 온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네. 난방수도 할 수 있고 실온 시간 타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30도부터 꺼지고 네. 30도부터 60도까지 네.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60도에 보통 모든 컨트롤러는 조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인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보일러에는 난방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컨트롤러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시고 작동을 꼭, 제가 봤을 때는 한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네. 적당할 것 같습니다.
기성님 들어오시죠. 여기가 네. 이제 게스트룸 겸 작은 방입니다. 네네. 이 각방 조절기가 약간 고급 옵션이었는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각방 제어기를 다 사용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집도 각방 제어기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분배기에서 이걸로 밸브로 조정해서 막 방 온도를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방마다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이 지금도 현재도 보면은 이렇게 8평밖에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안방은 뭐 10평 이렇게 되지만은 평수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빨리 뜨거워지니까 네. 각 방마다 온도 설정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방이 3개예요. 네. 근데 나 방 2개밖에 안 써. 네. 하나는 그냥 드레스룸이야. 네. 거실을 우선 기성님이 말한 대로 21도로 설정하고 네. 드레스룸은 몇 도로 해야 돼요? 사용을 안 하니까 꺼요? 예, 꺼놓으면 됩니다. 아예 꺼버려요? 예, 난방을 아예 꺼놓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난방이 안 도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확실히 난방비가 줄어드나요? 난방비 당연히 줄어들죠. 네. 줄어드는데 사용하지 않는 방은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꺼놓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외출을 눌러서 네. 이렇게 에로. 요거는 온도가 40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외출이란 뜻인데 40도로 최적의 온도로 4시간마다 한 번씩 보일러가 가동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지금 이 돌아가는 실링팬이 네, 있잖아요. 네. 보통 다들 이거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 대용으로 이제 쓴다고 생각하는데 네. 겨울에 썼을 때 난방비가 어때요? 많은 효과가 보죠. 우리는 실온 난방 방식이잖아요. 공기 중의 온도란 말이죠. 네. 그러면 저기에 눈코에서 감지하는 온도 설정 값이 네. 이 실링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예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컨트롤러가 허리춤에 있기 때문에 요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저렇게 4m 위에 있는 온도는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돌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평균치 이 온도로 이제 보일러가 작동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실링팬은 난방비에 절약의 효과가 있다. 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바닥 아래 보면 저희 특허 제품 중에 네. 핫투핫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PCM 제품에서 잡열을 가지고 옛날 구두장의 4배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건데 요거는 어떻게 난방비 절약이 되는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배관의 네. 온도를 다시 한 번 더 열을 잡아주기 잡아줘서.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물보다도 4배 이상의 잡열이 있어요. 단열, 창문 좋은 거 쓰고 요거 하고 핫핫하고 보일러 좋은 거 써서 21도나 난방수 52도 설정해 놓으면은 베스트네요. 그렇죠. 요즘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가서 보면요. 네. 보일러가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얼었다고 우리한테는 연락 안 갔지만 여기저기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파가 만약에 돼서 얼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 동파를 다 풀어주면 좋은데 얼은 걸 녹여서. 녹여줄 수가 없으니 네. 그거는 고객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보온재를 벗긴 다음에 네. 드라이기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만약에 보온재가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하게 되면은 그게 스티로폴이다 보니 네.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직수에 밸브를 꼭 잠근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해줘야 됩니다. 뜨거운 물 냄비 팔팔 끓여가지고 훅 부으면 안 돼요? 그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옛날에 보일러를 여행 가면서 꺼놨어요, 그냥.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전기만 꽂혀 있고 네. 가스만 열려 있으면은 네. 영상 3도가 되면은 펌프가 가동을 합니다. 네. 자, 가동한다는 것은 펌프가 물을 한번 움직여 주는 거죠. 네. 흐른 물은 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요즘 보일러들이 좋아져서 작동만 스위치만 온만 돼 있으면은 네. 거의 얼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동파 기능은 다 있습니다. 배관에 보온재가 깔려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코일 열선이 예, 예, 깔려 예. 있으면은 더 좋고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보일러실이 따로 이렇게 이 단열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보일러실 있는 게 더 좋고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네. 공사 현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일러가 지금 잘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설치는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만은 네. 규정이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보면 연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 배기 끝이 네. 배기 탑이라 하는데 네. 저 배기 탑이 상향되게 3도에서 5도 정도 네. 기울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콘덴싱 보일러는 네. 응축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응축수가 네. 안으로 들어오게끔 네. 해서 배수구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요. 네. 여기 있는 배관 네. 난방 서플라이 난방 리턴 쪽
배관 쪽이랑 네. 그다음 직수, 네. 온수 쪽의 배관이 네. 보온재가 꼭 씌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가장 중요하고요. 네. 가스 후레시볼이라고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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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네.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너무 짧게 네. 끊기게 되면은 네. 여기서 누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배관 열선을 이용해 가지고 네. 배관이 얼지 않게끔 네. 그 바깥에 보일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 배관 이렇게 꽂아서 네. 열선을 이용해서 배관이 네. 잘 얼지 않게끔 동파 네.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야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사 중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유의사항을 다 지키고 있나요?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뭐 90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90점.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뭘 더 보완을 할까요? 아, 보완할 거는요. 네. 이렇게 보일러실에 있는데 네. 보일러실에 이런 화재를 발생할 수 있는 네. 이런 통이랄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제거해 주셔야지만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90점을 드릴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이고 네네. 얼다 보니까 지금 우선 따뜻한 지금 보일러실에다가 지금 널지 말라고 잠깐 네네네. 넣었는데 이거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린나이 본사에서 한 번도 10원 한 장 뭐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린나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일러가 좋다, 이쁘다 그걸 체감할 수가 없어요. 건축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단지 가격이 싸냐 높다 요건 체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린나이 제품을 쓴 이유는 에이스를 기가 막히다. 저희 보일러를 조금 자랑을 하자면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보일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좋아요. 네. 다 친환경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고 하지만 가스의 명가, 가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의 명가 린나이 코리아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일러가 좋은 점은 가스를 50년 동안 네.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서비스 기사가 직영입니다. 저희 직원이라는 뜻이죠. 네. 직영이다 보니 서비스 기사가 항상 대응을 하고 불친절하지 않고 항상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겨울철에는 우선적으로 보일러를 먼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서비스와 가장 품질이 좋은 린나이 보일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네. 난방비 절약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셔서 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또 네. 이익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한번 오셔가지고 또 네. 근데 명장 언제? 다음에 달려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